신정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돋보이고 있는데 관련주의 흐름부터 체크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지난 정부는 원전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겠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제일 먼저 올랐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쉬는 것에 반해서 민간 발전 업체들 또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그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이런 상태는 사실은 집권 초반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마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 테마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국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의 성장판이 좀 열리는 그런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국면 하나하나 그러면 포인트들 점검해 가겠습니다. 그럼 제목이 화면 잡아주시면 저기 나와 있는데 신정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라고 아예 박아서 달아주셨거든요. 신정부 에너지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아직 확정된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정책들을 고려해서 좀 예상을 해보면 일단 재생에너지의 전력 발전 목표 비중이 지금 이제 21.7%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이게 이제 30%로 상향이 될 것 같고요. 또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는 2050년도 정도 되면 최종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을 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2040년까지로 못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정부 5년 동안 현재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석탄 발전 폐쇄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이 기후에너지부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동안은 산업부 내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LNG라든지 기존 화석연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 상충이 생기면서 재생에너지의 그 발전이 좀 더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네.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초기에는 사실은 이런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그 형태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연간 설치량의 추이는 지금 어떻게 잡히고 있나요? 되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국내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5기가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하고 올해를 보면 이게 3기가대로 이제 낮아졌거든요. 아마 웬만한 국가들,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후퇴하는 국가는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이제 하게 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간 한 10기가 정도로 시장이 정권 말기에는 성장할 것으로 또 그렇게 이제 해야지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라든지 RE100이라든지 또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유럽의 그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약 한 3배 정도 성장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신재생 풍력, 태양광 포함해서 최근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원전인데 그 전 정권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이제 확대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 정부는 좀 다른 점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다르죠. 그 전 정부는 굉장히 공격적인 확장 방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 정부는 유지 내지는 소폭 감소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원전의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신설되는 원전 부지를 고르려면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유지하거나 또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방향,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요? 일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탄소 장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수출 주도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는 규범을 못 지키게 되면 네. 우리의 모든 산업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리백이죠. 아리백도 애플과 같은 주요한 기업들, 우리 기업들의 고객들이 보통 2030년 정도부터 이 아리백의 준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차기 5년 동안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탄소를 굉장히 빠르게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같은 국가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산업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밖에는 지금 없다. 현실적으로는 5년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뭐 10년, 20년 뭐 이런 계획이면은 저희가 뭐 원전도 좀 단기간에 고려해보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고, 다만 이제 주가 수준이 고민이 되는데 사실상 아주 오랫동안 재생에너지주들은 시장에서 소외받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레벨단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되면서 한번 데미지를 입었었고요. 물론 뭐 그 이전에 이전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좀 관심 없음 이런 것들이 이중의 어떤 디레이팅을 가졌었는데 트럼프 이슈는 아직도 살아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피크아웃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어떤 새로운 정부에 따른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 국내 매출이 크게 일어나거나 또는 앞으로 일어날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는 사실은 중장기 그 성장 궤도에 들어간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주들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관련 종목들마다 또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풍력은 뭐 여러분 아시는 SK 오션 플랜트, CS 윈드가 있고요. 태양광은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 HD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기기 업체들 뭐 이렇게 있는데요. 풍력은 이 중에서 SK 오션 플랜트가 가장 핵심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상 풍력이 국내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예. 해상 풍력의 전체 원가 중에서 터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자재 중에서 하부 구조물이 가장 매출 구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500메가짜리 단지가 해상 풍력 단지가 시작이 되면 SK 오션 플랜트는 4천억 이상의 관련 수주가 이제 나올 정도로 크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가 뭐 가장 큰 수혜고요. 태양광은 HD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수혜폭이 큰데 왜냐하면 국내 비중이 높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하나 솔루션이 전체적인 국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4.7기가 정도 국내에 설치가 됐을 때 하나 솔루션이 국내의 그 매출액만 7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게 2,900억으로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면 하나 솔루션은 국내에서도 아마 꽤 큰 이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을 태양광 쪽에서는 저는 좀 잘 봐주셨으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 뭐 전선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마린 솔루션 같은 그 전력을 까는 서비스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력 기기 업체들도 있고요. 전반적인 이런 업체들 또 최근에 이제 민간 발전 사업자들도 꽤 있습니다.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SK 이터닉스라든지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은 신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무리를 지어서 리레이팅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았다가 예. 이제는 글로벌 표준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종목들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인가요? 그렇죠. 대부분 국내에서 하는 업체들이고요. 네. 하나솔루션은 이제 미국 비중이 훨씬 더 크긴 한데 예. 국내의 매출 사이즈가 큽니다. 하나솔루션이 워낙 큰 기업이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내 최선호주, SK 오션 플랜트, 한화솔루션 두 종목 꼽아주셨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주 하반기 전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가 수정을 하고 있는 IRA의 방향성이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완화되어도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우리의 신정부, 이재명 정부 하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 나올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좀 계속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의 방향이 잡히는 듯 싶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